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안에 있는 물건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요 단독주택입니다. 그냥 봐도 많이 노후화된 모습이죠. 그래서 1억 미만의 일단 물건이고요. 1억 미만의 물건인데 이 인근이 재개발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천안에서 구도심이긴 하지만 시내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손을 봐서 실제 거주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떤 재개발과 엮어서 한번 물건을 바라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단독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53평입니다. 건물 28.6평, 거의 30평 가까이 되는 그런 물건이고요. 이 토지와 건물 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1, 2회 유찰돼서 9,800만원, 반값 수준이죠. 그렇다고 하면 한번 체크해 볼 만한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외관에 보이는 너무 허름한 모습만 보시지 말고 이거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토지 건물 현황입니다. 상대 보호구역이죠. 근처에 학교가 있다는 얘기고요. 도시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당연히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 측면에서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층 단독주택입니다. 일단 방 3개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23평입니다. 지하도 있네요. 지하 3.4평. 지하는 창고 정도로 쓸 수 있겠고요. 단층 창고도 또 따로 하나 있고요. 전통적인 우리 구옥의 모습이죠. 사용생이 1980년입니다. 아주 오래된 주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래된 건물 가치가 거의 제로에 수렴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토지의 가치나 우리 뭐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차인 현황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일단은 임차인이 없어 보이고요. 전입해 보니까 전입자는 소유자다, 이 정도. 현장에서도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인도 명령의 문제 같은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1순위 근저당권 보이고요. 소유권은 상속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 뒤에 가처분, 가압류 이런 것들 강제 경매도 들어왔고요. 많이 있지만 일단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고 본 권리가 말소 기준 등기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일단은 손을 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장 조사 보고서 간단히 보시면은 인근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골목에 끼어있죠.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매매가는 2억 원 초중반 정도가 일단 적절할 것이라는 코멘트가 있었네요. 지금 진행 가격은 9,800이다. 이 말이 사실이면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근 개발 정보 보시면은 원성 3구역, 6구역, 9구역 이런 식으로 원성동이죠. 이쪽이 재개발 어떤 현장들이 많이 있고 지정도 됐고 뭐 지정 예정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자세히 개별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좀 사람이 안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조사가 된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골목에 들어가서 이제 집이 있는 거죠. 앞에 나오면 이런 쪽 구도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적도 보시면 앞에 도로죠. 도로에서 이런 식으로 자그맣게 토지가 연결되어서 한쪽으로 집이 지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물건지가 되겠고요. 위쪽이죠. 이쪽 좀 올라가면 이제 천안 IC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원성동인데 보시다시피 이 단독주택들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입니다.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도 조금씩 보이고요. 요 일대, 그리고 인근에 바로 천안중앙고등학교 바로 위에 있고요. 도로 조금 나가시면은 우리 천안중학교도 있고,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대로변으로 진출하게 되는 거죠. 전형적인 구도심의 모습이고요. 이 인근으로 재개발이 이제 많다는 얘기가 우리 천안역이죠. 보시면 이제 여기가 천안역이죠. 1호선 천안역 인근으로 재개발들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재개발에 들어가 있는지 몇 번 제가 간단하게 봤는데 이쪽 천안역 부근으로 재개발이 많이 있고요. 이 위쪽으로도 뭐 확장이 되는 어떤 그 내용도 있었는데 이 부분 여기가 들어가는지 아닌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는 일대가 어떤 재개발로 장기적으로, 지금은 부동산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다시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재개발이 완성된, 재개발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재개발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기반 시설이 다 좋아지겠죠. 그런 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 조금 근처에 있는 자리, 그런 지역도 어떤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 필요 없고 나는 싼 거 그냥 싸게 사야 되겠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거주의 측면, 그런 세 가지 측면을 검토를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가격 0.985, 1,800이죠. 이 정도 금액이면 크게 리스크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개발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지정, 그리고 지정되었는데 다시 해제,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물건지입니다. 여기가 천안역, 위에가 천안 IC. 인근에 학교도 꽤 있고 주거지역으로 어떤 필지의 구역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재개발이 됐다고 하면 향후에 이 대로를 기점으로 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재개발이 가능한지 또는 예정되어 있는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드뷰를 한번 보시면요, 앞에 예로변으로 나와 보시면은 4차선 대로 이렇게 이제 어떤 아래 위를 이어주는 큰 도로죠. 도로가 있고요. 이 도로에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포장 도로를 좀 들어가시면은 많이 들어가지 않죠. 보시다시피 조금 오래된 높은 건물이 없는 그런 주택과 어떤 단층 상가 주택 이런 건물들에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조금만 이제 들어가시면은 여기네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당겨 보시면 여기죠. 여기가 이번에 경매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상가들 이쪽으로도 뭐 이런 아파트들 주택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주차는 전봇대 때문에 힘들어 보이고요. 도로변으로 어떤 다른 도로 쪽에 주차는 활용하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시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경매 물건은 여기죠. 이렇게 앞에 도로변, 토지는 이렇게 안으로 쭉 들어와서 대지로 연결되어 있는 여기가 경매 물건이죠. 그러면 우리는 도로변에 딱 붙은 이런 주택보다는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는 이런 주택을 비교해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도로변을 기점으로 요 위에 보이시죠? 요런 주택들 지금 안쪽으로 한 블록 들어가 있고 도로 따라 들어가야 나오는 요런 주택들이죠. 여기다가 최근에 거래가 또 됐죠. 2022년, 20년 건물의 가액은 일단 차치하고 토지 평당 금액으로 430만원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죠? 430만원. 그리고 건물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정확하진 않아도 요 뒤에 숨어있는 뭐 요런 주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런 주택 최근에 평당 430만원에 거래가 되었다. 이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대지 50평이죠. 면적 25평. 그리고 1981년 컨디션이 뭐 수치상으로는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이번 경매 물건 53평인가 그랬죠. 그리고 건물 연면적 28평인가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공 시점은 79년이었나요?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물건이다. 그러면 요금 일단 우리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잡고 한번 참고 정도로 쓸 수는 있겠죠. 50평만 우리가 적용한다고 하면 430만 원이니까 이번 경매 물건의 금액은 이렇게 매매가 된다라고 가정하고 2억 2천 정도가 되네요. 물론 지금 이게 실제 2억 2천에 거래될 게 확실했었으면은 아마 우리 감정가가 2억이었죠. 그러면 이럴 때 낙찰이 됐을 텐데 지금 9,800까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거주 가능한 상태고 지금 현재 물건 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서 살 수 없는 손을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이 하나의 거래 사례만 가지고는 이 경매 물건의 시세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오류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경매 물건이고요. 바로 위에 있는 이런 건물도 한번 볼 수 있겠죠. 43평에 우리 81년도 준공이고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로변에서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숨어 있는 그런 주택이죠. 이런 것도 평당 350만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평당 350만원, 평당 350만원을 이번 경매 물건에 우리가 살짝 대입을 해본다라고 하면 1억 8천 정도. 그죠? 그 정도의 어떤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 거래 시점이 19년도죠. 3년 전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3,400 정도의 평당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1억 후반대의 어떤 금액은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만약에 수리를 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수리 비용 같은 것들 어느 정도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감정가 최저가에서 우리가 입찰 금액을 산정할 때 요 수리 비용 이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쓰셔야 되겠고요. 금액은 보시다시피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1억 미만으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이제 메리트가 있다 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건을 다시 회생할 수 있는지 거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생을 해서 실거주 또는 임대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걸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개발
재개발의 여부, 그리고 주변 재개발 지역과의 장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가지고 이번으로 간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